대만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킬러 드론 1,00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국경절 연설 이후 양안 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10월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대만군은 타이베이에 위치한 미국의 사실상 대사관 역할을 하는 제대만협회와 두 종류의 드론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만이 구매한 드론은 대인 공격용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300, 685대와 대장갑 공격용 드론 알티우스 600, MV 291대로 총 계약 금액은 2,233억 원 상당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 300은 20분 동안 3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알티우스 600 MV는 4시간 동안 440km 비행이 가능합니다. 두 드론 모두 목표 지역을 순찰하다가 목표물이 식별되면 공격하도록 설계된 무기입니다. 대만군은 이 드론들을 대만 섬의 북부 타오이안, 중부 타이중, 남부 가오슝, 동부 화롄 등 주요 전략적 지역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 드론을 기존 국산 드론과 함께 운용하며 정밀 미사일과 결합해 다층적 억제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 드론을 기존 국산 드론과 함께 운용하며 정밀 미사일과 결합해 다층적 억제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6월 대만의 드론 판매를 승인하면서 대만 군대를 현대화하고 신뢰할 만한 방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드론을 활용해 중국군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셰뮬 퍼파로가 이를 밝혔습니다. 그는 대만 해협을 무인 지옥으로 만들어 중국군을 한 달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라이 총통의 국경절 연설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0월 14일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인 렌허리젠 2024B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이 훈련에서 중국의 군함 17척, 해양경비대 함선 17척, 전투기 125차례 출격이 관측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국경절 연설에서 대만은 중국과 상호 예속되지 않으며 중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라이칭더가 대만 독립 논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포장해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 폭파에 이어 헌법 개정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월 15일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 폭파 소식을 보도하면서 특히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122호에 따른 것이라며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策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회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측의 도발로 전쟁 위기가 닥쳤고 북한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피포의식 고취 전략으로 보입니다. 외부의 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해 내부 통제력을 높이는 작업입니다. 북한은 이번 폭파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라며 분리 조치가 계속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북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하기 위한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에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으로 남북관계나 통일 관련 조항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월 7일 김정은 국방종합대학 창립 60주년 기념 연설에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남녘 해방과 무력 통일이라는 말을 많이 했으나 이제는 두 개 국가를 선언한 이후 더 이상 그런 나라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남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현대 응집물질 물리학의 최대 난제 중 하나인 고온 초전도체와 초유체의 비밀을 풀 실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연세대 교수 연구팀이 고체 물질 속에서 전자가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모두 갖춘 전자결정 조각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물질 속 원자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움직일 수 없지만 전자들은 기체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며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즉 전자결정 상태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유진 위그너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만약 이 전자결정 상태를 구현할 수 있다면 고온 초전도체와 초유체와 같은 난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 교수 연구팀은 2021년에 알칼리 금속을 도핑한 물질에서 액체 성질을 가진 전자 상태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핑 농도를 조절한 후속 연구를 통해 특정 도핑 농도에서 전자가 액체 성질뿐 아니라 고체 성질도 동시에 갖춘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방사광과속기와 각분해 광전자 분광장치를 이용해 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정밀 측정했으며 미세한 전자결정 조각이 존재할 때 나타나는 독특한 불규칙성을 관측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초로 전자결정 조각을 발견한 것으로 이 불규칙성은 물질의 점성이 사라지는 초유체의 특징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수 교수는 이번 연구의 의의에 대해 전자의 규칙적인 배열 유무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해온 기존 학계의 시각을 넘어 짧은 거리 배열만 존재하는 제3의 전자결정 상태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온 초전도체와 초유체의 미시적 원리를 이해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